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황 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충격 속보가 터졌는데요. 서울 아파트 경매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올해 7월까지 서울에서 강제 경매, 우리가 보통 뭐 그 빨간 딱지 뭐 이런 얘기하는 바로 그 강제 경매로 인한 매각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3,854건, 전년보다 44%. 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 올해 뭐 경기가 좋아졌다라는데 오히려는 강제 매각 경매는 44%가 증가했는데 역대 최다 규모가 되겠습니다. 강제 경매 등기 증가 폭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23년에 718건에 불과했던 게 24년에 1492건으로 2배 넘게 지금 갑자기 폭증을 하죠. 자, 근데 25년에 다시 2677건. 와, 거의 또 뭐 배 가깝게 지금 늘어나고. 자, 그러면서 올해 26년에 3854건으로 정말 역대 최다치인데 그 폭 자체가 700건대하고 지금 3800건대면 와, 이게 뭐 거의 한 5배가 넘죠. 5배가 넘는 거의 6배 가까운 뭐 정말 어마어마한, 아니 3년 사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데 700건이 3,800건, 4,000건 가깝게 이렇게 늘어나는 건지 정말 그 증가 폭이 충격적이다. 역대 최다도 그렇지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집합 건물이 무려 94%를 차지를 합니다. 이것 또한 역대 최다가 되겠고요. 자, 그런데 매각률은 저조한데요. 뭐 최근에 이제 뭐 심리도 꺾였다 뭐 이런저런 것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7월까지 서울에서 진행된 부동산 경매 23,800건 중에서 23%만 매각이 되는, 30%가 안 되는. 자, 그러니까 지금 뭐 경매로 쏟아지고 나와도 이것조차도 뭐 이제 진행이 안 되면 계속 유찰. 그러면 계속 매각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정말 뭐 최악의 뭐 상황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소위 빨간 딱지로 불리는 이 강제 경매가 급격하게 쏟아진 이유 뭐 분명하죠. 최근에 금리 고공행진, 와, 정말 뭐 지금 뭐 난리가 났죠. 이 금리들이. 그러면서 이게 더 이상 원금하고 이자를 못 내는, 우리가 21년, 22년에 뭐 정말 제로 금리라는, 우리가 뭐 대한민국에 생겨 처음 경험해 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대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어마어마하게 연끌을 하셨던 분들이, 자, 결국은 이렇게 이제 원리금 보통 일반적으로 5년 고정에 25년 변동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서 급격하게 이제 뭐 이게 이자 내는 방식이 고정에서 변동으로 바뀌면서 이게 뭐 감당할 수가 없는,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한계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원금 이자를 못 내는 한계 상황이 터지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자, 어느 정도인지 요거는 뭐 제가 조금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K뱅크 같은 경우에 아파트 담보 대출이 지금 최고 8.71%까지 와 있습니다. 자, 1금융권에 이 은행 대출 금리가 8.71이면 보통 우리가 6억까지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6억까지 최대한 대출을 받으려고 많은 애를 쓰는데 360개월, 30년 상환, 30년 만기로 했을 때 연이자율이 8.71%면 월 원리금 상환액이 매월 갚아야 되는 돈이 무려 470만 원이나 됩니다. 이거 감당하기가 어렵죠. 470만 원이면 거의 500만 원 가까운데 연봉 6천만 원인 분도 이거 뭐 원리금 내고 나면 뭐 이렇게 수중에 단 한 푼도 안 남게 되는 거죠. 연봉 1억인 분들도 이거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사실상 이렇게 저렇게 뭐 세금 떼고 뭐 이러면 뭐 한 8천 뭐 조금 뭐 한 9천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한 달에 글쎄 한 7, 800 받아서도 이게 매월 한 500만 원 내면
이게 700-800 받아서 이게 생활이 될까요? 쉽지 않은 일이죠. 자, 그리고 뭐 1금융권의 뭐 K뱅크 같은 인터넷 뱅킹뿐만 아니라 인터넷 은행뿐만 아니라 농협은행 같은 이런 시중은행이죠. 5대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정금리가 7.67까지나 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따져보면 지금 한 6억 정도, 고정으로 만약에 6억을 한다고 하더라도 360개월이면 7.67이면 426만 원, 거의 430만 원이에요. 자, 매월 430만 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급격하게 거래가 급감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도 그렇고, 또 그리고 원리금을 내야 되는 분들은 더 이상 못 버티겠다, 한계 상황이 왔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대한민국의 이렇게 34평형이 72억이 가면서 가장 이 대단한 아파트도 처음으로 입주 후에 처음으로 경매가 나와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88억 감정가에 최저 입찰가 88억이면 이게 이제 신건인데 이제 처음 나온 거죠. 근데 이것도 내용을 보면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 강제 경매로 넘어오는 빨간 딱지가 붙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레미안 원베일리 바로 앞에 있는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이것도 대단한 아파트입니다. 감정가 35억에 최저 입찰가가 35억인데 이것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강제 경매인 거죠. 그래서 강제 경매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올림픽 선수촌이라는 이 대단한 아파트, 사실 잠실권이죠. 잠실 바로 옆에 있는 올림픽 3대장 중에 가장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매가 이렇게 한 건, 두 건, 세 건이나 터져 있을 정도로 최근에는 정말 줄파산이다 이렇게 이해할 정도로, 사실 경매가 넘어온다는 것은 개인으로 보면 거의 파산이니까요. 그래서 완전 줄파산이 터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도 내용을 보면 비슷합니다. 감정가 26억 1천만 원에 최저 입찰가 26억 1천이면 신건인데 이것도 보면 강제 경매로 지금 쏟아져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15억 6천 감정가에 최저 입찰가 15억 6천이면 이건 지분 경매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부부가 공동 명의로 했을 때 이제 남편이나 이제 아내 중에서 누가 한 명이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경매가 넘어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보면 가압류 걸어놨다가 결국은 강제 경매로 넘어오는 이런 지금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외곽 쪽도 그렇습니다. 강남권만 그런 게 아니라 인천의 강남이라고 하는 송도 쪽에, 그것도 이제 이편한 세상 송도라는 이 대단한 아파트도 경매가 이렇게 줄줄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하나는 지금 신건이고 하나는 유찰되면서 30%나 지금 가격이 내려가는, 최저 입찰가가 내려가는 이런 건데 지금 이게 한 건, 두 건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두 건이었고요. 세 건, 네 건, 다섯 건, 여섯 건, 7건이나 경매가 진행이 됐었고 그중에 이제 낙찰된 것들도 있는데 낙찰도 보면 30%나 지금 내려가 있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 이것도 낙찰이 돼 있는데 30%나 내려간 상황에서 된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또 경매가 줄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들을 조금 들여다보면 이 지금 감정가 6억 200에 최저 입찰가가 4억 2천, 30% 유찰됐는데 여기는 30%씩이나 푹푹 내려갑니다. 자, 근데 이거 내용을 보면 전세권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게 5억씩이나 지금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인가? 지금 이게 22년인데 자, 결국은 이게 5억씩, 와, 힘들죠. 근데 어쨌든 간에 임차권, 소위 말하는 이제 확정일자부 임차권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확정일자부 임차권도 못 믿겠다. 나는 전세권을 설정해야 들어가겠다. 어쨌든 전세권 설정까지 세입자가 할 정도로 5억씩이나 그만큼 좀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집값에 대비해서 굉장히 높게 전세가 들어온 걸로 보여지고요. 자, 그런데 또 근저당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5억씩이나 또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또 근저당이 또 들어오죠. 지금 1억 8천씩이나 근저당이 또 들어와 있고요. 자, 그러다가 결국은 강제 경매로 지금 이렇게 넘어오는 이런 상황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편한 세상 송도 조금 히스토리를 보면 이게 2018년에 입주한 거니까 뭐 아직까지 신축이죠. 한 2700세대, 거의 3000세대 가까운 대단지면서 이편한 브랜드. 자, 그래서 28평형 70타입이 무려 8억 7,500까지나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물론 이게 8억 7,500이 직거래였기 때문에 요거 신뢰성을 담보하기가, 우리 보통 직거래라 그러면 뭐 세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낮춘 것만 생각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올리는 직거래들도 있었죠. 물론 요거에 대한 뭐 신뢰성을 뭐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8억대가 딱 한 건, 그것도 8억 7,500이면 9억 가까운 최고가가 나온 거는 요거 한 건이고, 나머지들은 7억도 7억 3천, 요거 7억 8천 최고가, 이것도 직거래네요. 자, 그리고 이제 중개거래로 가장 높았던 건 하나 7억 7천 정도인데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니까 좀 신뢰성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최고가는 8억 7,500으로 찍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는 이편한 세상 송도는 한 8억 7,500 정도 이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일단 일반적인 것들은 한 7억 정도에 거래가 됐던 걸로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그래도 이게 7, 8억까지 가다 보니까 22년도에 집값이 올라가면서 상당히 땡길 수 있는 것만큼 많이 땡겼죠. 아까도 보셨듯이.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들어서서는 5억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8억 7,500 대비해서는 지금 3억 가깝게 지금 떨어진 거고, 뭐 7억이라도 한 2억 가깝게 떨어진 건데, 어쨌든 8억 7,500, 9억 가깝게 갔던 게 8월 20일 마지막 계약이 딱 5억이에요. 27층이면 초고층인데 지금 5억, 뭐 그 전에는 그래도 한 5억 7천, 8천 이렇게 했던 게 지금 5억에 턱걸이를 하고 있으면 자칫 잘못하면 4억대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자, 그만큼 이게 집값이 완전 반토막 가깝게 나는 이런 충격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내가 집을 팔아서도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상황. 자, 그러다 보면 결국 뭐 내가 원리금 계속 갚아야 되나? 나는 더 이상 못 갚겠다. 한계 상황이 오고, 결국은 우리 손든다고 하잖아. 백기투항. 그러면 결국은 경매로 넘어가는 이런 충격적인 상황이 실제 현장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이편한 세상 송도 중에서 아까 나왔던 이 감정가 7억 2천에 최저 입찰가 5억 400, 이것도 이제 유찰이 된 거죠. 이것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근저당이 3억 9,600 정도 들어와 있었고요. 자, 그런데 또 근저당이 한 6천 정도 들어와 있고, 자, 집값이 뭐 20년 요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계속 이제 빚을 땡기는 거죠. 계속 이제 늘어나는 거죠, 빚이. 그리고 21년 이제 집값이 거의 최고치로 갈 때 또 근저당이 1억 2천이 또 추가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근데 요게 을 3이고요. 요게 이제 순번인데 을 4. 지금 똑같은 지금 이게 근저당 1억 2천이지만 또 다른 건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건으로 또 1억 2천을 또 땡긴 거죠. 추가적으로 계속 땡길 수 있을 만큼 땡겨보자, 이런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또 근저당이 1억 정도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감당이 불감당인 상황이 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가압류까지 들어오는 거죠. 또 1억씩 뭐 일반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들어오는 상황이고, 자, 이러다 보니까 이건 임의 경매로 또 이렇게 넘어가 있는데, 자, 결국 강제 경매는 강제 경매대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고, 결국 은행들도 못 참겠다. 뭐 근저당 했던 곳들도 못 참겠다. 빨리빨리 자금 회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뭐 원리금이 안 들어오면 바로바로 경매에 넣어버리는 뭐 이런, 어쩔 수 없죠. 금융권이나 이런 쪽에서도. 그래서 임의 경매도 강제 경매뿐만 아니라 임의 경매도 이렇게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건이 6억 400 감정가에 최저 입찰가 6억 400이면 이건 이제 신건이죠. 그러니까 지금 경매가 엄청나게 쏟아져 있는데도 또 신건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건도 내용을 보면 여기도 뭐 근저당이
3억 4천. 자, 일단 농협, 뭐 1금융권에서 일단 받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임차권까지 설정이 되죠. 3억 3천.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임차권 설정 등기라는 것은 뭐 전세금을 못 돌려받은 분이 결국은 뭐 이제 법원에 임차권 설정 등기 명령을 통해서 이제 임차권을 설정한 이런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세입자 돈을 못 줬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급박한 상황으로 지금 가 있다라는 거죠. 벌써 상황 자체가 뭐 이렇게 뭐 복잡해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가압류까지 나와 있는데, 자, 이게 하자인 걸로 봐서는 뭐 그냥 제가 추정하기에 아마 하나카드나 이런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금액대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뭐 2,700, 뭐 87,004원 요렇게 이제 되는 것들이 보통 카드사에서 가압류가 들어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 집주인들이 나중에 가면 막 종국에는 카드값까지 못 갚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이런 가압류가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오는 거죠. 결국 여기도 임의경매, 지금 농협으로 보여지는데 농협 쪽에서 결국 이제 임의경매, 결국 금융기관들도 원리금 못 갚으면 빨리빨리 자금 회수 때문에 이렇게 경매를 집어넣은 강제경매뿐만 아니라 임의경매도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서울 쪽도 외곽을 보면 여기가 노원구 지금 상계 주공 16차가 되겠는데요. 그럼 여기도 지금 경매가 나와 있는데 감정가 3억 8,800에 최저 입찰가 3억 8,800이면 신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렇게 서울 외곽에서 경매가 많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보면 처음에 지금 근저당 한 1억 9천 정도는 뭐 그럴 수 있다. 요 정도로 지금 보여지는데 또 추가로 근저당이 3억 8,600이 들어옵니다. 자, 요때도 보면 21년이면 집값이 상당히 최고점으로 갔을 때로 보이죠. 이럴 때 추가적으로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이렇게 좀 빚을 땡기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임의경매로 경매로 여기도 넘어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계주공 16단지도 보면 여기도 상황이 비슷해요. 이게 지금 19평형인데요. 2019년에 이분이 처음 집을 샀을 때가 2019년입니다. 이때 한 2억 9천 정도로 보입니다. 2억 9천, 한 3억 조금 턱밑 요 정도 됐던 게 2021년에 6억까지 올라갑니다. 그것도 6억 3천까지 찍었죠. 자, 그러니까 결국 2019년 집 살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됐었던 게 결국 집값이 올라가면서 추가적으로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이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결국은 지금 현재 이 19평 뭐 지금 올해 7월 기준 했을 때 4억대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한 6억 3천까지 갔던 게 지금 4억대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결국은 이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뭐 지금 이거 뭐 다 해서 집 팔아가지고 뭐 원금도 못 갚는 상황이고 뭐 이자까지 밀려 있으니까요. 이런 게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원리금을 더 이상 못 갚겠다. 더 못 버티겠다. 결국 경매로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실제 현장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경기도 평택인데 평택 고덕이면 여기도 핵심 지역이죠. 여기에 있는 뭐 이제 신축 아파트로 보여지는데 대광 로제비앙이라는 이 아파트 보시면 경매가 이렇게 줄줄이 3건이나 지금 쏟아져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도 감정가 5억 5,200에 지금 30% 지금 내려가서 3억 8천 유찰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보면 아예 22년이면 집값이 한참 이제 올라가서 조정되기 직전으로 보여지는데 이때 이분이 집을 사면서 근저당을 했는데 와 6억 8,100만 원. 자, 아무리 이게 지금 이금융권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땐 이금융권으로 보여지는데 아니면은 뭐 이제 사채 뭐 대부업체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6억 8천 채권 최고액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6억 8천이면 지금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임의경매로 지금 뭐
넘어와 있는데 5억 5천이면 거의 뭐 못 갚은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집값이 지금 감정가가 5억 5천인데 이게 와 6억 8천을 아무리 집값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6억 8천씩이나 이건 뭐 정말 뭐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완전 영끌을 했다. 뭐 이분 같은 경우 땡길 수 있는 최대한 너무 영끌을 해서 결국은 이렇게 경매로 넘어오는 일들이 벌어졌다. 일단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금리는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죠. 장기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게 뭐 장기간이라는 게 지금 뭐 올해 말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내년까지도 계속 지금 얘기가 있죠. 그래서 뭐 시티나 이런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한국은행 기준금리 최종금리가 3.75%까지 갈 거다. 원래 2.5%였던 게 7월에 2.75로 올렸고 지금 3.75까지 간다 그러면 뭐 미친 거죠. 그것도 내년 1분기까지도 3.75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또 뭐 계속 고공행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더 이상 못 버티는 한계 상황이 이미 터졌는데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금리가 뭐 끝나는 이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강제 경매든지 임의 경매든지 이런 뭐 정말 뭐 서울마저도 이런 아파트 경매 쓰나미 아까도 보셨지만 서울 뭐 경기 인천 뭐 다들 또 워낙 영끌을 많이 하셨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티기 좀 어려운 상황들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매는 계속 쏟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걸 이제는 좀 받아낼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은 그래서 계속 유찰되면서 매각가도 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또 뭐 어쨌든 중요한 내용들이다 보니까 제가 새로운 이야기 했을 때마다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가끔 또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꼭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셔서 참 번거롭고 귀찮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마음 써주시는 걸 볼 때마다 제가 또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와, 이런 것까지 구매를 해주신다고 정말 늘 이런 거에 몸둘 바를 모르게 다시 한번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워시 멤버십 킹스피도 개설해 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신님, BS리님, 김하정님, 윤복자님, 비피첼 사모님, 유흥준님, 미셸님, 정영돈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